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정말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갭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전세를 끼고 있는 전세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조금 더 낮아서 뭔가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잘 감지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용산 얘기 나누는 월요일에 1부 순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들려드릴 건데 지역 얘기, 물건까지 이어갑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아파트, 원효로 4가에서는 단독주택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용산을 해부하는 시간 1부 순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1부 얘기 나눕니다. 플러스에셋 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플러스에셋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용산 일대 중에서도 원효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그 개발 호재와 연관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용산 같은 경우에 하면은 세 가지 큰 개발 호재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서울역 관련돼 있는 북부 역세권, 서울역 종합개발,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또 한 가지 추가가 된다면은 철도 지하화 이런 그 4대 개발 호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 원효로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가 이제 붉게 표시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용산 경찰서 아래쪽이 원효로 1가 그리고 이제 그 효창공원역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원효로 2가 자 그리고 아래쪽이 원효로 3가 그 한강변 쪽이 원효로 4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원효로 3가 4가권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1가 2가권 같은 경우 그 주변에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상당히 연계성이 가까이 있고 국제업무지구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호재의 지역적인 연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원효로 1가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효로 1가 부분이 용산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효로 1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공공 재개발을 용산에서 5개 지역이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5개 지역 중에서 하나를 맡은 부분으로서 신청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에 신청되어 있는 중에서 재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타이밍이 내년 3월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들이 오름세를 좀 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공공재개발 신청한 이 지역이 신축이 조금 돌아보면은 눈에 좀 보입니다. 신축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실제 공공재개발 관련돼 있는 대상이 될 거냐 말 거냐 부분은 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외관상으로 보일 적에는 약간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볼 적에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입지가 워낙 좋은 입지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상당한 좀 매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하다 보니
주민 쪽에서는 준비라든지 추진이 구성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효로 2가 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원효로 2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효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가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효로 좀 2가 되겠는데, 이 원효로 2가권에서는 과거에 효창공원 압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년 동안 역세권 고밀도 개발 부분을 추진을 했었어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신축 제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분 쪼개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단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공급 재개발하면서 지분 쪼개기를 되다 보니 다른 지역들보다 가격이 조금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핸디캡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입지는 상당히 좋죠. 아래쪽으로 용산 전자상가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국제업무지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되어 있고, 용산 그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청계천에서 용산으로 옮긴 지 30년이 넘다 보니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개발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은 7성급 호텔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수지 쪽에 새로 개발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산 전자상가의 개발 시작 부분에서 상당한 좀 매력이 있고, 원효로 그 3가 4가에 비했을 때 효창공원 압력이라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당히 좀 편한, 교통이 편한 그런 지역들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최근에 용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두 군데가 좀 추진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개발 사업의 일종이긴 한데 규모가 큰 부분이 아니고 뭐 나홀로 아파트 정도라든지 한 동 내지 2동 정도의 아파트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서 소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원효로 3가가 되겠는데요. 자,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쪽이 원효로 2가 쪽이 되겠고, 요렇게가 원효로 3가가 되고, 뒤쪽 부분이 뭐 다른 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는데요. 실제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비례했을 때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 원효로 3가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원효로 3가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재개발 부분이나 이런 추진된 부분들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발걸음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원효로 3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양호하다. 뭐 그리고 신축 부분이 좀 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매력이 있고, 제일 큰 매력은 입지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지구와 붙어 있다라는 부분, 도로를 하나 통해서 바로 건너가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나오고, 바로 위쪽에 용산 전자상가 향후에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입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원효로 3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 원효로 4가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있죠. 이제 이 지역이 원효로 4가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원효로 4가권 역시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붙어 있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혜를 뭐 3가 4가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한강변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 한강 뷰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가 4가 역시 바로 다리를, 원효대교를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여의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 여의도 개발의 주역이 이 원효로 4가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가엔 또 하나 큰 호재가 있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현대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센터 지역인데, 이 지역에 과거
뭐 45층짜리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뭐 결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원효로 사각권이고, 원효로 사각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호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이고,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에 있는 풍림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후면 이면에 있는 주택가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원효로 3가 쪽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원효로 3가권이나 4가권, 뭐 2가나 1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용산 재개발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원효로 1가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해서 내년 3월에 당첨이 되면은 되는데, 당첨이 안 된다면 역시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2021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 세 가지 개발 큰 호재들이 움직임이 눈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산의 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움직임 부분을 뉴스에 발표하고 나서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대는 이미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5천에서 1억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용산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서울역 개발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산에 관련돼 있는 방향은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원효로 관련돼 있는 현황, 투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네, 용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주셨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의 구체적인 물건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가실 곳은 용산구 원효로 3가로 출발합니다. 아파트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에서 걸어서 1분 거리의 초초 역세권, 시세가 3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얘기 용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원효로 3가입니다. 자, 대표님 지역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시간에는 앞에서는 이제 원효로권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원효로 3가의 어떤 투자 관련돼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3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입지가 용산 국제업무 예정지의 도보 1분 정도, 바로 건너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5룸과 2룸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 가격대를 좀 보시게 되면은 1.5룸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한 9천대 정도, 3억 8천 정도가 1.5룸의 아파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2룸 같은 경우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관련돼 있는 부분은 5억 초반에서 5억 한 4천대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효로 가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도 뭐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이미 5억을 넘어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건 가격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원효로 3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원효로 3가권 같은 경우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용산 전자상가, 자, 그리고 바로 앞쪽인 이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그에 따른 수혜를 직접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원효로권 가보게 되면 아파트가 찾기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찾기 힘든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로 구분이 되는 20층까지 짓는 나홀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소액으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현재 그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권이지만은 한강 뷰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실제 그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세대가 있고 또는 남산 조망권이 나오는 세대. 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를 볼 수 있는 세대. 자, 그리고 뒤에 이면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점을 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강 조망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남산 조망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한강 뷰라든지 국제업무지구 뷰를 본다는 부분은 가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중에서 저층 아파트 부분과 고층 한강 뷰가 나오는 가격 차이가 실제 뭐 한 15%에서 20% 이상 아파트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강 뷰가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실제 그 2007년도에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이 지역 용산 일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가격대가 좀 올랐었죠. 올랐었다가 이 부분이 또 좌초되면서 올랐던 가격이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부분은 입지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근데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좋은 입지라는 얘기죠. 지금 철도 정비창 부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무산됐다가 다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용산에 업무시설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는데 그 업무시설로 통해서 서울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무산이 됐다가 이제 살아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 지금 올해 5월 달이죠. 올해 5월 달에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좀 뭐 했고 그 이후에 약간 좀 늘어난 부분이 되는데, 과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한 10% 정도만 주택, 아파트를 짓고 90%를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8천 가구로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짓는 면적이 30%, 업무시설로 들어가는 면적이 70% 정도로 뭐 줄어들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실망을 할 게 아니고 국제업무지구가 빨리 갈 수 있다는 부분, 즉 내 발표 내용에 보게 되면은 2021년 내년도죠. 내년 말에는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23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인가를 쪼개서 아파트를 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역이 지정이 들어가야 되죠. 구역,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시점이 내년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주변 원효로 3가, 4가, 2가, 1가 쪽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크다. 게다가 가격뿐만 아니고 재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에서는 111층짜리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단독주택가죠.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도상에는 조금 보이진 않지만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 30평대 아파트가 한 35, 6억 정도에서 4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옆에는 이 정도 하는데 우리도 재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죠. 왜?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거에 추진했던 내역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약 한 30동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전자상가 개발했을 때 역시 수요가 증가된다. 길 건너가면은 여의도에 대한 수요가 받쳐지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고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이 이 원효로 상가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원효로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붙어 있다. 즉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이 지역에 새로 신축을 하는 작은 아파트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소형 아파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미래 가치가 좀 큰 규모 아파트보다 적지 않냐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죠. 뭐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열세일 수는 있지만은 실제 대규모 아파트에는 2억 선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소액을 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 국제업무지가 들어왔을 때의 미래상을 보게 되면은 크게 시혜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원효로 삼각권 아파트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3억 8, 9천대 정도가 되고 투자 금액은 뭐 한 1억 7, 8천대 정도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투룸 같은 경우 한강 뷰나 남산 뷰가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 5억 한 2, 3천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자금은 약 한 뭐 2억 초반대 정도, 2억에서 2억 초반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세의 상승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투자금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원효로 3가의 아파트였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 원효로 4가로 갑니다. 단독주택이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8억 5천에서 14억, 7억 5천에서 1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로 옮겨왔습니다. 대표님 빠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원효로 4가, 제가 앞에서 원효로 3가와 4가를 같이 설명을 좀 드렸고, 뭐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쪽이 원효로 4가고 바로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다. 길 건너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큰 그런 지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한강변 쪽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그 주변 안에 있는 단독 다세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개발 추진이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통 다세대 주택의 가격대가 평당, 대지 평당 한 6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지분 뭐 한 7평, 8평, 9평 뭐 평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좀 되는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토지가 거래되는 가격이 약 한 4,500에서 5,000대 정도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이 28평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7억 5천 정도 돼서 지분가 2,700만 원이 채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이 매력적이다. 물론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약간의 핸디캡은 있습니다. 뭐 차가 들어가지 않는 도로를 끼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의 핸디캡이긴 하지만은 차가 들어가는 도로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가 차주 평당 5천 이상 가기 때문에 14억에서 15억 정도 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세가 안정적으로 1억 9천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억 9천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5억 6천 정도가 되는데요. 지분가 2,6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2,700만 원에 좀 빠지는 그런 지분가이기 때문에 용산권, 특히 한강 뷰가 볼 수 있는 원효로 4가,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원효로 4가권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네, 원효로 3가, 4가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6분 37초, 38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 열려 있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과 함께 할게요. 위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좋은 지역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만나보실 곳 제가 지역 좀 살짝 좀 전해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신 후에 성북구 쪽으로 올라갈게요. 장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지역 기대해 보시고 먼저 가실 곳은 저희 강남구 논현동에서 출발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9호선 이용하시면 언주역 내리시면 되고요. 걸어선 5분 정도 걸립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대. 지금부터 강남구 논현동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차병원 사거리라고 하면 어른들은 더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언주역 일대로 왔습니다. 어떤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강남 매물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강남은 뭐 원래도 누구나가 꿈꾸는 거주지이다 투자지이지만요. 특히나 국제교류복합단지라는 이 강남권의 대형 호재가 임박하면서 그 가치가 상상 초월로 상승해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매물이 정말 전혀 없어서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호재 때도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국제교류복합 사업의 일환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5월에 서울시의 착공 승인이 완료되고 착공이 들어가서 2026년에 완공이라는 이 구체적인 완공 일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공간이 조성이 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서울시가 공사 발주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강남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오늘이 가장 저렴한 투자가 되는 강남이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 강남의 중심에 있는 논현동입니다. 이 논현동은 뭐 위로는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이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왼쪽으로는 삼성동을 마주하고 있는 정말 강남의 중심으로 강남의 이런 수혜와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강남의 중심답게 또 교통망도 굉장히 좋은데요. 9호선 언주역을 끼고 있고요. 이 9호선은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에서 삼성역까지 급행을 이용하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정말 선호하는 지하철 라인입니다. 이렇게 눈여겨보는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이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도보로 또는 뭐 지하철 한 정류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 직장인들의 수요가 몰리는 입지인데요. 이렇게 직장인들 수요가 넘치는 입지로 뭐 투자의 중요한 요건까지도 갖춘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 많아서 보통 뭐 1, 2인 가구가 살만한 집 구한다 하면은 늘 거론되는 1순위가 바로 논현동 아닐까 싶어요. 임차 수요 많으니까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1, 2인 가구가 좋아할까요? 저희가 지도,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논현동은 이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 강남의 한 가운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신사 압구정동, 또 아래로는 이 업무지구인 테헤란로를 낀 역삼동,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대로와 또 왼쪽으로는 삼성동을 인접하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대한 방대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가 1, 2인 가구의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현동은 이 상업적인 인프라 구축 등으로 주거 공간을 지을 땅 자체가 이젠 아예 없는 만큼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시작인 이 영동대로 복합센터와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착공이라는 이런 초대형 호재까지 더해져서 날개를 단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너무 훌륭한 지역이지만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 이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9호선은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 삼성까지 모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세입자라든지 투자자 모두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하철 라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신분단선도 연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사까지를 1구간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으로 2022년이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하철이 가로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망까지 정말 그물처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위치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강남이기 때문에 이 근거리에 또 젊은 층이 선호하는 모든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또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인프라 또 직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반면에 이렇게 또 한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해서 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가격은 또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매도 시에도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끼고 있고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정말 든든한 양대 산맥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없겠지요. 들어오겠다는 수요가 참 많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수요도 많아질 겁니다. 차츰차츰 또 호재들이 대기 중이니까 이번에는 그 개발 계획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역시 가장 큰 호재로는 이 강남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이라는 이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영동대로에 이 대규모 복합환승시설을 만드는 강역복합센터 개발 사업이 이제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동대로 이 봉은사역에서 삼성역 사이에 이 630m 구간의 지하에 조성이 되는 강역복합환센터가 서울시에 공사 발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려는 그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역복합센터는 단순한 이런 교통 환승 시설뿐만이 아니고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광장과 지하 공공 상업 시설이 함께 건립이 되면서 하루 유동 인구가 60만 명의 이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기존의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외에도 GTX A와 C노선, KTX 수서 의정부 연장선 등 이런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센터가 같이 조성이 될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이 교통 여건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교통과 도로 또 편의시설들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상에는 공원 및 광장이 또 들어설 예정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의 한가운데 공원으로 이 주변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동 한전부지에도 지금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지난 6년을 끌어오다가 이제 모든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대차 GBC 센터를 비롯해서 정말 5개 동 105층 빌딩을 포함해서 5개 동 규모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현대차 사옥을 포함해서 호텔,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강남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담는 이 복합 용도의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현대차와 계열사 직원 10,000명을 포함해서 또 12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265조 원에 달하는 이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수혜로 그런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논현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호재로는요, 이 인근의 역삼역 근처에 이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5층과 37층의 이 쌍둥이 빌딩 형태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호텔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상업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이렇게 테헤란로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지역에는 막 시작이 되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점에 투자하셔서 앞으로 이런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와 또 인구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도 톡톡히 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나 대형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우리가 또 픽하는 게 좋을런지 이번에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이 논현동은 대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는 대지를 갖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1, 2인의 수요가 넘치는 위치인 만큼 그 수요에 부합하는 투룸 다세대를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시작점인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이 시점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누구나가 또 주목하고 또 강남의 매물은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추천 매물도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이런 희소성 있는 매물로 분양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서둘러서 좀 현장에 나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건물의 가치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강남의 중심이 논현동에 지어지는 만큼 건물의 내외관도 고급스럽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주로 들어오게 될 1, 2인 가구,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주변 환경이나 시설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신축이 세금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입자들의 선호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건축이 되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축으로 새 집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금액적인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권의 논현동 투룸의 다세대의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의 시세는 3억 9천에서 4억 정도로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세는 대략 14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1억 9천에서 2억 원 정도면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고요. 투룸 다세대 신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갈게요. 강남에서 이제 성북구 윗라인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위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6호선 이용하시면 돌고 지역 내리시면 돼요. 한 8분 정도 걸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성북구 장위동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뉴타운 8구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연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이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위 8구역입니다. 이 장위동은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으로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북권의 고급 주거촌으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이 장위 8구역은 이 장인뉴타운 개발지 중에서 한가운데로 그 위치도 중요성이 있고요. 또 장위동의 위상을 달리하고 있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인 강운대역의 GTX 신호선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로 강남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8구역은 2016년에 구역 지정이 해지가 된 상황인데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현재 8구역은 주민들의 재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재추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즘 재개발 투자는 관심도가 상당히 큰 만큼 그에 따라 투자금도 굉장히 커져서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만 하더라도 투자금이 4억에서 5억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이렇게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장위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도 신청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커진 지역으로 투자 가치는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이 구역의 매력을 저희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입지 부분 한번 볼게요.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네, 서울의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장이동이 되겠습니다. 장이동 뉴타운 사업은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8구역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이 장이 8구역은 2008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2008년 1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게 되고 금융위기가 더불어서 정부 방침이 재개발을 억제하는 기조에 힘입어서 2016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직권 해제가 되었습니다. 직권 해제 당시인 2016년은 주변 아파트 시세가 4억에서 5억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이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장이동의 다른 구역의 아파트들도 12억에서 13억까지 이런 시세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또 행정 준비를 착수하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권리기준 산정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신축으로도 나중에 입주권까지 받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장이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이 8구역은 이 전체 장이 뉴타운 사업지 중에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8구역은 주변이 모두가 재개발이 완료한 그런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낙후돼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에서 약 500m 거리로 도보로 한 8분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하고 또 동부수원 경찰청 예전역과도 5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GTX 신호선의 강원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노선은 내년에 이제 착공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 강원대역에서 삼성역까지도 정말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획기적인 교통 개선으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장이동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이제 부동산은 이제 강남과의 연계성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과의 연계성이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 분위기를 살펴봤고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될런지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장이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 뉴타운 사업으로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과거의 이런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장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이 뉴타운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가장 진행이 빨랐던 2구역은 2017년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고요. 또 1구역과 5구역도 레미안이 약 2,500여 세대가 지난해 입주를 했고 또 7구역도 지금 막 입주를 앞둔 상황입니다. 또 4구역은 이제 철거를 하고 여기도 역시 3,0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둔 상황인데요. 이 구역들에 둘러싸인 8구역은 정말 가운데에 슬럼화된 상황으로 지금은 해지가 되었지만은 그만큼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사구역만 하더라도 해지가 되었다가 똑같이 주민 동의로 재추진이 되면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고요. 또 15구역도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이런 소송으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위상과는 많이 달라져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는 데는 이 뉴타운 사업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제 곧 착공을 앞두고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주거나 판매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또 가치도 상승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GTX 신호선이 강원대역을 지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강원대역에서 삼성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강남과의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 개통 목표로 동부수원 경천철도 신설이 될 예정으로요. 서울의 어느 지역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에 어디를 가거나 상당히 접근이 좋아진다라는 거 여러 가지 교통 호재에 있어서 든든하게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8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 지금은 잠깐 벗어났지만 다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지, 이런 미래 속에서 어떤 물건 괜찮을지 이번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정말 단계가 굉장히 많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초기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투자금은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많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또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이 8구역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단계가 많은 만큼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임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신축으로 찾아보신다면은 좀 더 수월한 투자가 되실 듯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장이동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강북 지역 최고의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개발 호재들의 시작인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정되어 있는 뉴타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위 뉴타운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보는 이 8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으로 계속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지역의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신축이라면 더욱더 임대 놓기 좋겠죠. 든든한 교통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는 장위 뉴타운 안에 속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저희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가격 구조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이 장위 뉴타운 8구역 투룸의 신축의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2억 원에서 약 2억 3천만 원 사이로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는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좀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약 2억 원 정도로 투자금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구조까지 일러드렸습니다. 갭 투자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가 금액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오늘 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 6구선 돌고 지역을 걸어서 8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주변은 온통 개발지, 그러면서 신축이니까 임대 놓기 좋을 겁니다. 앞서 가보셨던 곳은 강남구 논현동, 임차수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 덜어갈 수 있는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시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색깔은 달라도 각각의 매력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1 부동산 투자 상담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저희 이제 2부 순서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2억 원대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미리 전화로 신청을 하시고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는요. 꼭 귀한 시간 내셔서 내년을 위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른 계획 세우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듭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